네,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이런저런 인연도 있었고 또 사회적 경제나 이런 영역에서 좀 문제의식을 비슷하게 많이 공유하시던 분이 또 제가 일하고 있는 행안위와 같이 파트너가 될 행안부 장관으로 오신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서 후보자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지역 소멸 위기라거나 아니면 재난 대응 이런 분야에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지 정책 역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답을 하셨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지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농어촌 주민수당 그리고 햇빛바람연금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또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자체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정주인구의 이 증대를 위해서 증가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 해당 지역에 방문해 오는 네. 분들에게까지도 인센티브로 열어줘서 네, 그 수요를 더 늘릴 수 있고 소비를 늘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네, 생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민간의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네, 아까 박성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도록 만들어낸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화폐 말살 정책인데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지만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재정을 다 망쳤던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었던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악성 포퓰리즘 정책입니까? 네,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그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지자체들이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하겠다고 감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 보시면 이게 정부 무능으로 인한 가스비 대란 때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들이 가스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상민 장관이 어떤 이런 정책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직접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의 폐지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합리적 대안의 예시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페널티 자체는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답변은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답변일까요? 아니면 부처에서 작성한 답변이 좀 그대로 전달된 그런 상황일까요? 네, 제가 확인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네.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합리적인 대안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건지 세입 증대를 통해서 마련했는지 그거를 정부가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저는 지방분권 원칙에 입각해서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을 중앙정부가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페널티를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지자체의 건전 재정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사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여러 문제점들은 좀 생략하겠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 제대로 검토하신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에 이상민 장관이 만들었던 이 제도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에 관한 질문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다행히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도 개정이 되고 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그나마 좀 지역화폐의 부활의 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자체장의 어떤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지역화폐 활용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를 보면 정부 지원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고양페이 할인율 적용을 7개월 동안 중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추경안 편성되면서 최근 재개를 했는데 할인율이나 1인당 구매 한도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아주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현금성 복지교부세 페널티 같은 악성 제도들은 좀 없애고 지역화폐를 오히려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둔 그런 능력 있는 유능한 지자체들은 오히려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발행 금액에 비해서 30% 정도의 이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액이 보통 1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효과를 따지고 보면 30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들도 충분히 평가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없애야 되는 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농어촌 주민수당 관련돼서인데요. 이게 이제 현재 어쩔 수 없이 농림부 소관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농어촌 주민수당은 사실은 농민에 대한 산업정책 관련한 수당이라기보다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소득증대 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 소관으로 맡겨두지 마시고 국무위원이 되시면 해양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주무부처로서 이 농어촌 주민수당도 해양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